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여당은 국회의장의 사퇴 결의안을 채택하고 보이콧을 검토 중이고 야당은 남은 원구성도 마무리 짓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상임위 활동 대신 당 차원의 15개 민생특위를 가동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의 당원당규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 사당화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남북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에 대해선 권력 봐주기라고 비판하며 입법 보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집권 여당에선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서 법사위를 비롯한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22대 국회가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여야가 대립했던 법사위와 국회 운영위, 과방위를 민주당이 모두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과방위를 소집하면서 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 가동에 즉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몫의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남은 자리도 모두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첫 대정부 질문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의 회기 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 대정부 질의도 추진해야 합니다. 6월 달 임시국회에서 다 해야 할 일들입니다. 어제 처리하지 못한 7개 상임위 구성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108명 전원 명의로 당론으로 발의했고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도 꺼내들었습니다. 다만 최종 결론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선출된 상임위원장을 저희들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진행되는 의사일정에 관해서도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핵심 상임위를 확보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3법 처리 등의 속도를 낼 계획이어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민주당의 11개 국회 상임위 단독 구성에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15개 특위 가동으로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상임위가 아닌 특위에서 민생해법을 찾겠다는 전략인데요. 민주당의 당원당규 개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사당화가 정점을 찍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15개 특위가 이번 주 전면 활동에 들어갑니다. 어제 공정언론특위와 연금개혁특위를 시작으로 오늘은 에너지특위와 의료개혁특위, 문화체육특위가 가동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위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논의한 에너지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이 사업은 국가적 과제라는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며 야당의 비판은 공론 분열만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제 겨우 첫 발을 뗀 상황에서 그대 야당 대표의 말처럼 10중 8구 실패 운운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공론 분열만 부추길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당헌 당규 개정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점철된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이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 대표 사당화가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맞춤형 당헌 당규 개정으로 이제 대표 연임과 대권 행보에서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없애며 무소불위의 길을 터준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이 다수결의 횡포를 민의로 포장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길을 걷고 있다면서 역사의 심판과 민심의 역풍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장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위기 관리를 위한 TF를 가동해 남북 갈등 해소를 위해 긴급 남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원회가 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신속하게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식은 이소희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이 남북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반도 위기관리 TF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을 여러 차례 지적해온 이재명 대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유능한 안보라면서 긴급 남북회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 게임을 중단해야 합니다. 긴장 해소를 위해서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권익위가 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온 국민이 현장을 지켜봤음에도 권익위가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발의 명분이 분명해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국가기관들의 알아서 봐주기를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제대로 행정조사를 이행했는지 살펴본 뒤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 금지 의무는 부과하지만 제재 규정은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병도 의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오늘 창당 100일을 맞았습니다. 조국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 등 선거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창당 100일을 맞은 조국혁신당 국회 본청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선거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하면서 여러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을 내겠다.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 공약을 충실하고 빈틈없이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정당을 추종하거나 그 사이에서 이익을 얻지 않겠다며 날마다 혁신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행사 후 국회 사랑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제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조 대표는 관행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이번이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옳다가 아니라 나중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 빨리 결정해서 국회 열게 하는 게 맞죠. 국회법에 적혀있는 법규에 따라서 상임위 선출하면 된다. 혁신당의 중장기 전략도 내놨습니다. 아직은 조직력이 부족해 밑부분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대중정당으로 인정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중정당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대중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수권정당이 될 수 있겠죠. 한편 혁신당은 다음 달 20일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3명이 선출되면 황운하 원내대표를 포함해 5인 지도부 체제가 출범합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국민의힘 불참 속의 파행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본회의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본회의도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이루어졌었는데 원 구성도 민주당 단독으로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어제 이제 계속해서 여야 간의 협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불발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초 본회의는 어제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 지도부 간의 회동이 이어지면서 오후 5시와 또 8시로 두 차례 미뤄졌죠. 이 국민의힘은 결국 마지막 회동에서 법사위만 여당 몫으로 해주면 운영위와 가방위는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라는 절충안도 제시를 했지만요.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 가방위원장 모두 민주당의 몫이다라고 거부를 하면서 합의가 끝내 불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실 앞에서 합의 농성도 했지만 결국 8시 50분경 본회의가 열렸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 개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191명이 참석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야당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또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을 독차지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22대 국회 때 기동성 있게 움직이겠다라고 내걸었던 민주당, 오늘은 곧바로 이 방송 3법을 다루는 과방위를 열어가지고 간사를 선임을 했고요. 또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소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김현 의원이 이제 간사로 과방위 위원 간사로 이제 선임이 됐죠. 국민의힘이 일단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속내는 좀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장 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목요일마다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국회법에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상임위를 또 나머지 7개도 선출을 하겠다. 이런 강경 카드를 지금 내놓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말씀하시는 목요일, 그러니까 오는 13일에도 본회의를 열어서 남은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도 처리를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국회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는 목요일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요. 국민의힘과 상임위에 대한 구성을 놓고 논의를 하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하겠다는 게 이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또 이달 중에 첫 대정부 질문도 진행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스케줄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일단 국회 모든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이 사실상의 보이콧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당내 이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15개를 가동해서 시행령으로 주요 현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게 거론되고 있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이 장동혁 원내 수석부 대변인은 이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꼭 입법하지 않아도 시급하게 챙길 민생이 많고 또 굳이 법 개정이 없어도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죠. 대통령실도 오늘 관계자발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요. 이 민주당의 힘자랑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이 공고해졌다라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 남발은 이 국회 입법권을 고려할 때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총선 참패의 한 원인이 된 부분을 다시 재현하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아직은 이 야당과 대화할 명분이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장동혁 대변인은 7개 위원장 자리를 덥석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현재의 분위기를 밝혔는데 이번 주 내에 민주당이 원 구성 마무리를 강행할 경우에 이 여야 간의 얼어붙은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하자마자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가 바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최근 그 민주당에서는 당원 당규를 손보는 것을 놓고 여당은 물론이고 비명계에서부터 친명계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친명계 중에 친명계 이제 7인회 중에 한 멤버로 꼽혔던 김영진 의원까지도 오늘 아침 이제 방송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 대선 출마 1년 전에 이 당대표 사퇴에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 당무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이 당원 당규를 개정한 것을 놓고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기어코 민주당이 당대표의 사당화에 정점을 찍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여당의 반발 사실 예상됐던 흐름이죠. 하지만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인 것 같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이나 이 박지원 의원 등 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로부터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반발이 나온 건데요. 특히 친명계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인회 중에 하나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굳이 오해를 살 일을 왜 하냐 이건 소탐대실이다라면서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등을 주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민주당의 가치고 또 정신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지난
십수년 동안 한 번도 고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당심을 달랜다는 목표로 진행됐던 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이지만 이 정치권 전반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나뉘고 있는 만큼 이재명 대표가 이 당내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탐대실이라는 표현을 김영진 의원이 쓰면서 또 다른 말로는 자꾸 설탕처럼 단 것만을 먹다가는 이가 다 썩어서 상에서 쓸 수가 없게 된다.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역시 당원 당규 개정 특별위원회가 전당대회 룰과 당권과 대권 분리 규정, 또 지도체제 전환 여부 등에 관련된 논의 결과를 내일 발표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당대표 경선 시에 민심을 30% 반영하도록 이 전당대회 룰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 최근 당대표 선거 출마를 앞두고 몸풀기에 나섰다라는 평이 나온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결단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이 현행 단일 지도 체제를 놓고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권한을 나누는 2인 지도 체제로의 전환도 제안을 했지만 이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때문에 윤상현, 안철수, 나경원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처럼 당권 예비 주자들이 아직은 출마 여부에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할 경우에는 이들의 출마 시도가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당장 나경원 의원의 경우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의 출마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달 들어서 SNS에 글을 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 여권 내에서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선거 출마는 상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 당심, 민심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으로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관건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하고 또 당심뿐만 아니라 민심에서도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받아내는지가 이 한동훈 체제의 출범 이후의 분위기를 가늠할 것 같습니다. 네, 7대 3의 비율로 당심, 민심 뭐 이렇게 이제 비율이 반영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오늘 이슈픽 서원한 객원 기자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습니다. 김현 간사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지키고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추후 여당 간사가 선출되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위원회 활동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구성에 반발하며 불참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찾아가 노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국회가 노인층 의견을 대변하는 데 미흡했다며 비례대표를 통해 8, 90대도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폐교를 활용한 노인교육제도 확대와 노인의 버스 무임승차 확대 등을 제안했고 황 위원장은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적극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동해 석유가스 매장 탐사 분석을 맡은 미국 액트지오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전체계 의장은 액트지오가 세금 체납으로 법인 자격 정지 상태였음에도 석유공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페이퍼 컴퍼니 의혹도 불거졌다며 의혹 규명 없인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 자료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국회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오늘 범야권 원내대표를 잇따라 접견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을 기한 내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여당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만나 비교섭단체가 국회 운영에 참여하는 게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6월 1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명품백 사건 종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면책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직자의 배우자 누구나 대놓고 명품을 받아도 죄다 봐줄 작정이란 말입니까?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전직 권익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권익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역시 국민권익위가 여사 권익위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직자를 문제 삼는 것이지 그 배우자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 배우자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제재 조항이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그래 법을 좋아하면은 그 처벌하고 싶으면은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만들어서 처벌하면 되지요. 그렇게 법을 좋아하는 분들이 법을 만들어서 처리하든지 해야지요. 네, 방금 들으셨던 조경태 의원의 이 같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늘 민주당에서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됐습니다. 바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름하여 만사영통방지법. 이 법안을 발의한 한병도 의원은 이번 건의기의 종결 처리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청탁은 김 여사를 통하면 된다는 이른바 만사영통기를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법안의 이름을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일에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기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의기 결정과 별개로 해당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인 검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 수사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재명 대권 꽃길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둔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 대표에게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2027년 3월 대선에 나서는 길을 열어준 셈이 된 건데요. 민주당이 의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선출 시 당원 투표 반영, 대선 출마 당대표 1년 전 대표직 사퇴 원칙의 예외 허용, 그리고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정지 조항 삭제 등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재명 맞춤형 결의안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이런 오해를 살 일을 지금 왜 하나. 민주당에서 가장 예민한 조항 중에 하나인 것을 굳이 왜 손을 대나.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 맞서 싸울 유력한 대권 후보도 없어 보이는데 굳이 왜 이런 지적을 받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서툴렀다. 탐대실이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당심이 민심이다라는 주장 자체는 틀렸다. 이처럼 원조 친명이자 이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의 소속인 김영진 의원의 쓴소리를 두고 친명계에서 또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쓴소리에서 끝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셨으면 8월 달에 전당대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신과 포부로 당원들을 설득해서 지도부를 형성하고 그걸 가지고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 보는데요. 정당의 목표는 이 집권 가능성을 높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권 당권이라는 수단은 공정한 경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이 있고 에 대한 피선거권 이 박탈 조항을 복원한다고 해서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는 게 지고지선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것까지 가는 거는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대표가 올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할 경우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입니다. 현행 당원 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27년 3월 출마를 위해서 2026년 3월에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하지만 이번에 예외 조항이 신설되면 2026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에 대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당내 여러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당규 개정안은 내일 당무위 의결로 정해지고 당원 개정안은 오늘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하고 오늘 상임위를 가동시키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모든 법안에 대한 제의 요구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상임위 갈등을 비롯한 현안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하기로 하면서 오늘 과방위가 첫 회의를 소집했고요. 의원님께서는 이제 법사위 소속이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제 내일 법사위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할 거라고 예고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전면 보이콧에 나설 태세인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6월이면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네.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월에 시작하는데 보이콧을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6월에 임시국회 시작해라. 6월에 국회 22대 시작해라. 6월에 시작해서 6월 7일까지, 6월 5일까지 국회의장 뽑고 그 뒤 3일 내로 상임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본회의는 매주 한 번씩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상임위는 한 달에 2번씩 개최해야 한다. 소위는 한 달에 3번씩 개최해야 된다. 이게 국회법입니다. 국회법도 있지만 국회의원이 국회가 문을 열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자는 겁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국민의힘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일하기를 요구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을 하면 그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도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자영업자가 5집에 한 집꼴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번 달 무역 수지는 작년에도 엄청나게 적자인데 작년보다 더 적자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온 국민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국회가 문을 열어야죠. 일해야 합니다. 법안 통과내야 합니다. 정책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총선에서 심판받았거든요. 대통령이 그래서 심판받았는데 또 보이콧하겠다고 하니 저희라도 문을 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 법사위를 보면요. 정청래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또 친명 초강경 의원들과 대장동 변호사, 반윤 검찰 출신을 위원으로 줄줄이 배치한 걸 두고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함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해주시죠. 예,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함이다. 말을 그렇게 만든 거죠. 아니 법사위 구성하는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 법사위 구성에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에서 걱정해야 되는 것은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거에 대한 걱정을 더 해야 될 걸요. 그리고 우리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화 내용까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김건희 사법 리스크 그리고 윤석열 사법 리스크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용산 사법 리스크를 걱정해야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데 그건 이름 만들려고 애쓴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처럼 법사위에 초광경 친명 의원들 배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국회의원들 중에 법안 제일 많이 통과시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배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일 잘합니다. 저 서영교 일 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지원 대표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김승원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 법사위에 배치됐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 배치됐고 일 잘하는 사람이 배치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장동 변호사, 그다음에 반윤 검찰 출신, 이성윤 그 전 지검장 출신을 서울지검장 출신 의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누구를 갖다 놔도 그쪽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일하러 법사위로 들어와서 우리랑 일하자고 제가 국힘당 의원들에게 제안합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할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철저히 수사할 걸 요구하고 있고요. 해병 사건 진실을 세상에 밝힐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힘당이 말도 하고 싶고 그렇겠지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법사위에 들어와서 필요한 법안들 통과시키는 일들 하고 정책 만드는 일들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법사위에 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국힘당 의원이 발목 잡고 힘들었던 구하라법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출생했으나 엄마가 없으면 출생신고 못하는, 그래서 태어난 아기 모든 출생신고하게 하려고 하는 가족관계 등록법, 사랑이법이라고 하죠. 이런 거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일 빨리 통과하게 법사위에 국힘당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21대 국회에서 이제 구하라법이 폐기된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아쉬움을 표해 주셨는데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로 이재명 대표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북송금 의혹이 벌어졌던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공범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면서 공세를 펴고 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헌법 84조를 거론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논쟁이 있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이끌면서 국민의힘이 대참패했습니다. 여지껏 그런 의석수를 갖기가 어려울 만큼 108석으로 대참패했습니다. 전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든 더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 84조를 거론했는데요. 헌법 84조 거론하면서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가 조작,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해서 허위 발언들을 선거 때에서 그거 법적 조치되어 있습니다. 수사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해병 대원 수사 외압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수사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 있지만 소추가 아니라고 하지만 수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재질문하고 싶고요. 우선 대법원에서 이화영 지사 관련해서 판결이 저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도지사가 방북을 하려고 뭐 돈을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김성태라고 하는 쌍방울 대표하고 일면식도 없고요. 그리고 그 방북을 위해서 돈을 쓴다고 방북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관계도 없고 아무 문제 연결도 되지 않는다라고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그 회유, 압박, 조작, 술자리 등등 만들어서 이 조작했다고 하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에 연루되었다고 쌍방울 관계자가 또 증언까지 또 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어린애를 두고 물어보아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하는데 쌍방울에서 그 돈을 왜 대납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아마 진실이 다 밝혀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연결되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두면서 그동안 대장동 등 온갖 수사를 했고 그리고 또 체포영장도 발부됐지만 나온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을 향한 것을 우회적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닌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2년간 11개 상임위원회 의원님 국회 의장님께로 선출하지 못한 7개 상임위 국회의장님이 있어서 5원씩 해가지고 국민의힘 그런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할지 추가 논의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상임위를 가동하면서 맞섰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모시고 원구성 갈등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22대 국회 입성을 축하드리겠고 예, 감사합니다. 또 이제 6시 뉴스 이 뉴스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대기실에서 항상 우리 의원님께서 앵커로 이제 방송을 하셨던 그 뉴스를 보면서 이 뉴스를 이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셔서 궁금했었는데 예. 정치계로 이제 뛰어드셨습니다. 예, 짠 여기 나타났습니다, 제가. 굉장히 근데 동안이세요. 이 프로필을 보니까 27년 동안 동아일보에서 시작을 하셨고 채널A, TV조선에서 앵커를 하셨고 지난 1월에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셔서 서울 송파구 갑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정치할 생각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오래 고민했던 일은 아니었고요. 예, 갑작스럽게 고민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던 거예요. 예, 됐던 거고요.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정치부장을 했어요. TV조선에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식과 공정의 가치가 많이 무너졌다는 논란이 있었고 또 보수에도 새 인물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제가 이제 보수의 도구가 되겠다, 새로운 인물이 보수에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면서 방금 서영교 의원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서 하실 말씀이 관련 현안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일방적인 주장을 막 하셔서 사실관계가 드러난 부분들도 있는데 조금 이제 다르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제가 좀 바로 잡아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금부터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정치현안 저희가 준비한 대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제 그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서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을 하게 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 운영위원장의 박찬대 의원,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의원, 그리고 과방위원장은 최민희 의원 등 정말 전면에 강성이자 좀 친명인 세력으로 좀 내세워서 눈길을 끌었는데 민주당의 단독 임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으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앵커께서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왜 그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누군가는 총선에 승리했고 누군가는 패배했고 물론 저희가 이번에 민심의 회초리를 아주 따갑게 받았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다만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의사를 이제 종합적으로 녹여내서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공간이 바로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회에는 항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의회에서 작동을 했고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제 절반 나눠져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 의사를 조율을 해서 일종의 합의점을 찾아라라는 게 의회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회 정치의 본질을 민주당이 거부를 한 거죠. 오늘 혁신당 조국 대표가 다음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에도 다 가져가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서부터 국회 관례가 왜 생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번 더 성찰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를 지금이라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을 갖고 있는 정당은요 모든 법안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실제 21대도 그렇게 했고 다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패스트트랙에 얹어야 되기 때문에 법안을. 그럼 시간이 숙려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직회부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거는 그 시간이 걸리면 안 된다라는 내부적인 절박함 때문일 거예요. 저희는 그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헌정사상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그 신동욱 의원이 저희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하셨어요. 지금 의원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이제 출연을 하시면서 22대 국회에서 이제 품격의 정치, 품격의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정치를 구현해내고 싶다 이런 이제 포부를 밝히셨는데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하자마자 바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참 그 현실 정치에 뛰어들면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요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또 가진 권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전쟁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품격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치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저희 국민의힘을 사실상 존재 자체를 협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저희가 대응 방법을 찾는 게 저희를 지지해 준 국민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민주당이 이제 상임위를 가동을 했고 내일 이제 법사위가 열릴 예정인데요. 특히 이제 방송 3법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빠르게 이제 통과시킬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각종 특검법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와 있을까요? 근데 저는 민주당을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이 통과되고 그 법이 시행될 수 있을까요? 앵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희 대통령에게 있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 국가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거대 의석을 갖더라도 그 야당이 힘을 가지려면은 기본적으로 협치라는 베이스가 깔려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당이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은 어떤 원칙을 갖고 있냐. 여야가 협의하지 않아서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다. 제2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이미 원칙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럼 저희를 무시하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고 하면 제2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8명 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겠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네. 굉장히 의총에서 보면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런 법안들이 하나도 처리돼서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뭘 목적으로 저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국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솔직히. 네. 그리고 저희로서는 모든 법안을 그렇게 처리할 경우에 모든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재의혹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요. 예산 편성권이요. 정부에 있어요. 네. 저희는 21대와 달리 여당입니다. 22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이 헌법 57조를 보면요. 국회가 뭐 요구를 하더라도 정부의 동의 없이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때론 새로운 비목을 만들어낼 수가 없도록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건 뭐냐? 정부에서만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럼 야당에서요. 뭘 하고 싶어도 예산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이 저렇게 협치를 무시하고 독주를 하더라도 법안 통과 못하죠. 예산 마음대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라고 해도 협치를 기반으로 해야지만 야당의 권한이 세지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이 그걸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면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국민적인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내 15개 특별위원회를 가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입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게 그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여부를 또 논의 중인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민주당은요. 저희가 결국에는 국민의힘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야. 21대도 그랬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는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진 건요. 정부 여당의 권리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뭔가를 해결하는 게 21대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저희는 민주당이 저렇게 독주하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특별위원회 15개를 운영하는 것, 이건 뭐냐면 아까 서영교 의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돼요. 저희도 일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나 민주당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와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별도의 채널을 국회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논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우리가 시행령이나 아니면 네. 정부 정책을 통해서 집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자 한다? 저희가 일을 하고자 하는 거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좀 화가 많이 올라와 아니요, 계신 그렇게까지 올라온 건 아니고요. 네. 차분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과정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네. 내용들을 보면 아까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헌법에 우리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초유의 일이 왜 벌어졌나를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네. 예, 표정을 좀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주장하는 게 총선에서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이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18대 때요. 200석 넘는 석을 범여권이 가져왔어요. 당시에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진 총선이었습니다. 친박 연대하고 친박 무소속까지 합치면 200석이 넘었는데 네. 그때도 그렇게 얘기해야죠. 우리가 졌으니까 그렇게 그러면 다 가져가도 되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그 당시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싶기 때문에 네. 일해야 된다, 속도감 있게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의 본질적인 거는 결국엔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 리스크로부터 구해내겠다라는 똘똘 뭉친 민주당, 단 한 명을 위한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참 많은 논의를 하고 또 많은 말씀을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뭐 좀 제한적이기 충분히 때문에 얘기하시죠, 뭐. 그럴까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번 주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이제 들었는데요. 정치권의 관심사는 과연 7월 25일로 지금 전당대회 날짜가 확정이 된 겁니까? 날짜는 7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하겠다라는 공감대, 내부적으로 그건
만들어져 있고요. 어쨌든 뭐 25일에 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는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상수다 이런 이제 뭐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관건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제 등판 여부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뭐 당심 민심, 뭐 7대 3으로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분위기가 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높아 보이고 한동훈 위원장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을 거의 굳혔다는 얘기도 저도 들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딜레마 상황이에요.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선 주자를 지금 땡겨서 이제 당대표로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네. 비대위를 구성할 때도 한동훈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도 비슷한 딜레마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대통령과의 갈등 부분을 어떻게 풀 건지 이 부분이 저희 당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내야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대선으로 가는 길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이제 갈등, 세간에 알려진 게 갈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잘 수습하는 게 가장 1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출마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요 사실은 지방선거를 2년 뒤에 치러야 돼요. 네. 근데 이번에 총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꼭 승리를 해야 됩니다. 절박해요. 2년 후 6월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뒤에 다음 해에 대선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전초전 성격의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거를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선거를 승리로 이끌 힘 있는 지금 주자가 당에 필요해요. 얼굴이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당원들이 원하는 게 지금 사실인데 대선 주자이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 자칫해서 어렵게 상황이 흘러가면 어떡할까? 대통령의 갈등이 부각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슬기로운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두 가지 문제들을 아마 현명하게 잘 풀어내지 않을까, 대표가 된 뒤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청에 의해서 질문 하나만, 현안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 걸로 예, 생각해 주시면 짧게 해달라는 되겠습니다. 얘기죠? 예. 네.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그 1심 판결로 이재명 대표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서영교 의원과 이야기했던 그 질문인데요. 예.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과연 이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논쟁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통령이 이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에 대통령직이 이제 없어지느냐 여부, 헌법 84조 문제에 대해서 네. 지금 논란이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서영교 의원 말씀하신 부분 중에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검찰에서 사실이 아닌 걸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이미 유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그건 1심에서 판사가 다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요, 이재명 지사에게,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어요, 검찰에서. 네. 근데 부인이 그 사건에 개입하고 변호사가 바뀌면서 그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사법 조작이고 사법 방해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판단을 1심에서 유죄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9년 6개월형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형이에요. 실형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요. 중요한 건요, 7월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7월쯤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1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이건 이미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서 그거 그렇게 진술해줘라고 얘기한 부분이 검찰 녹취록으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위증교사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보다는 형이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부터 아마 사법 리스크가 좀 풀려가지 않을까, 저희 당으로서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언제 시간 되실 때 저희 방송에 한 번 더 출연을 해주시죠. 그때 좀 짧아서요. 오늘 시간이 금방 예. 지나간 느낌이 들고 그때 현안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더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짧게 해서 좀 저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다음에 꼭 나오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해진 시간 한 20분 정도는 이야기를 말씀 나눈 것 같고요. 예, 강행코
하실 네,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무리 멘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 여전히 위기를 겪고 있고 또 민생까지 좀 챙겨야 하는 그런 시급한 상황이긴 한데요. 박정훈 의원께서는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 마무리 멘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치도 잘해야 되고요. 중앙 정치도 잘해야 됩니다. 정치는. 지역 정치 잘하는 거는 지역의 현안들을 잘 챙기는 거예요. 당선인 시절부터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했던 것들은 아마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중앙 정치에서도 존재감 있게 지금 저희가 의석수가 작기 때문에 존재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 목표고요. 최종 목표는 지역 구민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중앙의 우리 국민들로부터는 존중받는 정치인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재선 3선 하고 그 이후에도 송파구 갑에서 뼈를 묻겠다. 그 각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그 공약 중에 좀 그 관심이 갔던 게 그 한예종을 송파구 갑으로 좀 이전을 시키겠다. 그 이유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짧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요. 한예종은요 지금 현재 그 성북 강북에 의릉에 있습니다, 위치가. 근데 거기가 의릉이 조선 왕조 왕릉인데 그 40기가 유네스코 유적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예종 부지가 있는 지역을 옮겨야 된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옮겨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서울에서 옮기길 원해요. 서울에 있는 지역으로. 근데 송파에 그린벨트 지역이 있어요. 거기로 옮겨오는 게 제 공약의 핵심입니다. 돈이 많이 들겠죠. 그게 이제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 있는 그런 좀 그 기를 받은 것 같습니다. 행복했어요? 살짝 좀 긴장감도 돌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지금 전국 상황 때문에 그렇게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인상적인 인터뷰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이후 여당의 대응책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